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쟁이행위의 정당성입니다. 쟁이행위의 정당성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올해 쟁이행위의 정당성, 조합활동의 정당성은 그냥 각각 한 문제씩 나온다고 생각하고 준비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쟁이행위 정당성은 우리가 정말 자유자재로 갖고 놀 수 있는 쟁점이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놀이터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뭔가 의미가 잘 전달이 되었나요? 쟁이행위 정당성은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 조합활동의 정당성과 헷갈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둘이 들어가는 조문이 비슷하고 뭐 주목시수방절 하는데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냥 비교를 해서 암기하지 않으면 조금 헷갈릴 수 있다는 점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쟁이행위 정당성에 들어가는 조문은 뭐였죠? 뭐였을까요? 질문입니다. 쟁이행위 정당성에 들어가는 조문은 노조법 이제 33조가 들어가야 하고 노조법 3조, 4조, 노조법 81조 제1항, 제5호가 들어가야 하고 조합활동의 정당성에서는 3조, 4조, 81조 제1항, 1호가 들어가죠. 그래서 일단 81조 1항, 1호가 들어가냐, 5호가 들어가냐 이런 차이점이 있고 쟁이행위 정당성에서는 주, 목, 시, 수, 방 플러스 절이 들어가는데 조합활동의 정당성에서는 주, 목, 시, 수, 방까지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 수, 방의 정당성 판단 기준이 추가된다는 점, 이 점이 다르다는 거 분명하게 짚고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쟁이행위의 정당성은 이 정당성 판단 기준인 주목, 시수, 방, 절을 일단 어떤 문제가 나오든 쟁이행위 정당성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두세 줄로 적을 수 있게 연습해 놓으시고 주체가 나오면 주체를 조금 더 풀었을 수 있게 목적이 나오면 목적을 더 풀었을 수 있게 수축과 팽창을 할 수 있게 잘 준비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주체 같은 경우에는 법의 노조, 비공인 파업,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하도급 근로자들이 이제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원래 중요한 쟁점인 지부지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논탈했던 문제인데 얼마 전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도 단골 문제이긴 하지만 앞으로 그래도 1, 2년 안에는 다시 안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단골 문제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는 점 그거 유념해 두시면 되는데 아무튼 우리는 그 안에 합격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영상을 보는 1, 2년 내에는 아마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때 지부지혜와 법의 노조가 헷갈려서 법의 노조로 논탈을 했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논탈을 했던 주제인 것만큼 법의 노조가 만약에 문제로 나온다고 했을 때 이게 지부지혜인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는 지부지혜를 구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공인 파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별노조의 지부지혜가 단체성이 없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주요 방위 산업체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판례가 있기 때문에 빼놓을 수가 없는 쟁점입니다. 판례가 있는데 어떤 판례는 제가 디테일하게 암기를 하고 어떤 판례는 스토리로 그냥 이렇게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암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 판례 같은 경우는 저는 스토리 암기를 했고요. 여러분도 아마 대충 이런 흐름이고 이런 결론을 내렸지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 관련해서는 이제 조문이 우리가 이제 잘 보지 않는 쟁점이기 때문에 조문의 위치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조문의 위치는 좀 미리미리 파악하면서 눈에 이제 익도록 이 정도로 이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쟁이행위의 목적인데요. 쟁이행위의 목적 같은 경우에는 교섭의 대상성을 어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경영, 정치, 평화가 있는데 그 정치는 이제 B급이고 평화는 21년에 기출이 됐기 때문에 경영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경영을 쓸 때 어떻게 다르게 써야 하는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른바 판례는 있지만 그냥 B급으로 우리가 이제 간주하는 쟁점이긴 한데 일단 판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수진 선생님은 척의 업로로 해서 두 문자를 땄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판례가 적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견해 대립이 있기 때문에 학설을 같이 암기해 주시면 좋아요. 정치파업 위법론, 적법론, 이분론을 암기해 주시고 이제 판례가 정치파업 위법론의 입장이고 견해 대립은 저희는 이분론으로 해서 이렇게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학설까지 잘 써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경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정당성 판단 기준에서 조문에서 이제 단체 교섭의 목적과 어떤 것이 다른지 조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지금 답을 말씀하실 수 없다면 저의 어제 영상을 보시고 차이점을 분명하게 구분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영상이 나온 경우에는 과다한 요구 혹은 복수인 경우가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그냥 같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쟁이행위 정당성에서 경영사항이 나온 경우 혹시 과다한 요구를 하지 않았나? 복수인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한 번 더 체크해 보신다면 아마 논탈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다한 요구, 그 다음에 복수인 경우는 그냥 이것도 단골 손님이에요.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단골 손님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거는 진짜 나오면 반열과 실처럼 쟁행의 정당성 목적에서 경영이 나왔다 그럼 과다한 요구야? 복수야? 이거 그냥 무조건적으로 한 번 더 체크해 보셔야 한다는 점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 절차의 정당성인데 시기는 그냥 최후수단성의 원칙이 문제가 되는데 문제
문제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시기 자체로 나오는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연기나 일기에서는 이 시기가 최우수전성이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 3기에서는 시기 자체가 문제되는 쟁점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절차는 미기출이고 아주 중요한 쟁점으로 신림동에서 다뤄지고 있어요. 조정 정치주의와 찬반 투표가 있는데 사실 두 개 중에서 뭐가 중요해 하면은 찬반 투표가 더 중요한데, 사실 나오면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 쟁점 다 그냥 나올 수 있다, 아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신림동에 있는 수험생들이 다 잘 쓰는 쟁점이기 때문에 못 쓰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쟁점입니다. 그래서 조정 정치주의와 찬반 투표는 이제 수험가에 나온 정형화된 포맷으로 답안을 암기하시면 되겠는데요. 찬반 투표에서는 위법인 경우, 범위, 시기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위법인 경우에는 그 판례를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서술해 주셔야겠지만, 범위나 시기가 나온 경우에도 이 위반인 경우를 언제나 서술해 주시면 득점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왜냐하면 이제 범위나 시기가 나오면 위반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 답안과 그래도 위반을 두세 줄이라도 이렇게 서술하시는 답안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범위나 시기가 나온 경우에 처음에는 위반을 이제 빼고 썼는데요. 저희가 이제 득점을 많이 받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반에 대한 판례를 수축과 팽창을 하는 연습을 쓰셔서 위반 자체가 쟁점이 나왔을 때랑 그다음에 범위나 시기가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위반을 이런 식으로 줄여야지,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해보시면서 판례를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수단 방법인데요. 수단 방법에서는 올해 두 문제나 나왔죠. 일단 피케팅과 도급인 사업장에서 쟁행의 정당성 판례가 나왔습니다. 도급인 사업장에서 쟁행의 정당성에 관한 판례의 기범쌤 두 문자 제가 딴 거 아시죠? 목경 방기태 이거 두 문자 제가 딴 건데요. 아무튼 나와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의미가 없지만, 수당 방법에서 이제 나왔다고 해도 무시하지 마시고, 우리 예전에 그 직장 점거인가 아무튼 3연속 나온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방심했을 때 훅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수험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직장 점거가 물론 이제 18년 기출이긴 하지만 직장 점거와 직장 폐쇄가 이제 같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직장 점거가 적법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 폐쇄인 경우 물권적 지배력이 전면적으로 회복돼서 이후에 직장 점거가 위법이 되는 경우 이제 퇴거 불응죄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직장 점거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문제가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직장 점거 버리지 마시고 이것도 나오면 어떻게 써야지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드디어 오늘 올해 수능이 이제 끝이 났고 저희의 합격자 발표일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합격자 발표 이후에 이제 충격을 맞았대. 충격을 받고 이제 시작하면 좀 늦을 수 있으니까, 저도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눈에 있는 할자가 저한테 완전히 들어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들어와라 하면서 약간 워밍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합격하실 수도 있겠지만 합격을 못했을 때 충격을 미리 완화하는 의미에서 하루라도 빨리 책을 저랑 같이 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